토요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비가 내려 전남 지역 주요 댐이 다행히 6월까지 저수위에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이선사의 증손 제작격인 전 대흥사 주지 응송스님의 육성 파일이 최근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암 왕인문화축제를 앞두고 왕인박사 유적지에 일본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똑같이 재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분리와 통합 운영을 반복해왔던 광주전남연구원의 재분리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 지역 주요 댐이 오는 6월까지 저수위에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전남 주요 댐 저수율은 선진강댐 19.1%, 동복댐은 19%, 주암댐 21.5% 등으로 집계됐는데 지난달 비가 오면서 저수위 도달 시점은 당초 4, 5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댐 내 펌핑시설 설치를 통해서 저수위 아래에 고인 비상용수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장흥댐과 주암댐이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서로 연계 공급하고 하수 제2용수를 산단에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리와 통합 운영을 반복해왔던 광주전남연구원의 재분리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 분리 의견을 제출했으며 광주전남연구원은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분리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분리를 위해서는 13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국차의 중시조 초이선사의 제다법은 해남 대흥사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지만 선사의 저작인 동다송과 다신전 해설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초이선사의 증손 제작격인 전 대흥사 주지 응송스님의 육성 파일이 최근 발견돼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산사 대웅전 아래로 녹차밭이 펼쳐진 경남 사천 다서남입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원표 스님은 40년째 초이차 제다법으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잎이 일창이가 나왔을 때 전으로 맞춰서 하면 그게 최고더라. 그렇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역이 다 다르니까. 원표 스님의 스승은 전 대흥사 주지 응송 스님. 범해, 금명, 원흥으로 이어지는 초이선사 법맥을 이어받은 응송으로 인해 근현대 혼란기에도 초이차 제다법은 해남 대흥사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원표 스님은 1990년 입적한 응송 스님의 강의를 90분 분량 테이프 5개의 녹음에 보관하다 최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다성의 유래여 이것은 동다성이 어떻게 해서 누가 지었다 한 것을 말한 것이요. 완도 출신인 응송 스님은 1911년 심저감 의병 사건에 연루되면서 출가해 승려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길을 걸었습니다. 1937년 이후 대흥사 주지로 20년을 봉직했고 1950년대 불교 정화운동 이후 차와 초이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다 1999년 입적했습니다. 응송 스님의 음성은 1983년부터 3년간 동다송과 다신전 등을 강의한 것으로 초이선사 저작과 관련한 강연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응송 스님이 동다송과 다신전을 강의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초이선사가 어떻게 한국차를 바라봤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초이선사가 저술한 다신전은 현재 해남 대흥사에, 다도서인 동다송은 한 대기업 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전법 제자의 해석이 실린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초이선사 저서의 재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에 일본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모든 자재를 일본에서 들여와 일본 기술자가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00년 전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일본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던 왕인박사. 박사의 탄생지인 영암 성기동 왕인박사 유적지에 일본 전통 양식의 건축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일본 칸자키시의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기와장부터 석재, 목재까지 모든 건축 자재를 일본 현지에서 들여왔고 일본인 기술자가 직접 지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달한 건축 비용은 일본 간자키시에서 부담했고 왕인문 준공 검사와 현판 설치까지도 진행했습니다.
석공, 기와, 목공, 기와, 미장 작업을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2018년에는 영암군이 왕인 박사 유적지 내 백제문을 일본 간자키 시에 똑같이 건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 건축 양식과 자재로 우리나라 기술자가 현지에서 직접 건축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왕인 박사를 기리는 백제문과 왕인문이 한일 양국에 세워졌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온 한일 교류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개막하는 영암 왕인문화축제에 맞춰 일본 간자키시 방문단이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반인에게도 왕인문이 공개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 월급제에 무화과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벼와 포도, 양파 등 품목에 올해 무화과를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15개 품목 재배 농가 4천여 명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작물과 영농 규모에 따라 매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으로 지난해 통신비를 대폭 절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구축한 와이파이 3,979개 회선의 지난해 이용 건수는 전년보다 48% 증가한 3억 1천만 건으로 개인 통신비로 환산하면 60억 원에 달합니다. 전라도는 생활 동선과 밀접한 버스 승강장, 도서관 등의 공공 와이파이 1,669개 회선을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등을 위한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명의 목포시 의원들 가운데 이번에 대면 시정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목포시 행정에 정말로 지적하고 개선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일까요?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목포시의회 임시회. 첫 시정 질문자로 나선 박유정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목포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적정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병원에서는 검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시 의료원의 장애인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정부 공모에도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장애인 친화 성을 가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도 하고 또 우리 중앙부처하고도 상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시정질문 첫날 질의에 나선 의원은 단 2명. 본회의는 오전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튿날 역시 대면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1명뿐. 서면 질의를 한 1명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목포시 의원 가운데 18%만 시정 질의에 참여하는 셈입니다. 목포는 지금 전국체전 준비와 시내버스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 질의라는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며 민생 현안을 외면한 목포시의회. 1년 회의 일수를 늘려놓고는 슬그머니 주말과 휴일로 일수를 채워넣는 꼼수를 부린 목포시의회.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며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줬다는 것을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장흥 바이오 산단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 공장은 석 달 전에 불이 나서 공장 숙소에 있던 6살 어린이가 숨졌던 그 공장과 같은 곳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인근으로 퍼져나갑니다. 장흥군 바이오 산단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12시 35분쯤. 불은 순식간에 1,4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119에 의해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서 다시마 손질 작업을 하고 있던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공장 1층 조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방서 주산 10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조리실은 튀김실에서 거기에서 발화됐다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튀김실에서 이제 비상벨이 울리면서 길이 오르니까 그때 이제 확인된 거죠. 불이 난 이 공장은 석 달 전 부모가 김장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숙소에 혼자 있던 6살 어린이가 숨진 공장과 같은 곳이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장록 습지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습지 원형이 잘 보존돼서 도심 내 습지로는 처음으로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습지에는 시민들이 내버린 쓰레기가 가득하고 담당 기관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가 습지 구역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구 일대 황룡강을 따라 조성된 국가 습지보호지역인 장록습지입니다. 습지 옆 산책로를 따라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 금지 안내판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어 있으나 마나합니다. 산책로 아래에도 비닐이나 주사기 등 각종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습지로 내려가 봤습니다. 일회용 음료컵부터 유리병 등 작은 쓰레기들이 빼곡합니다. 나무에는 자동차 의자까지 걸쳐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이거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좋고 위생상에도 안 좋고 이렇게 보기에도 안 좋아요. 국가보호습지의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기관들이 모여 지난해 수거한 쓰레기만 17톤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장록습지 관리 인원은 단 3명으로 축구장 380배 크기의 습지를 제대로 관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또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6천만 원 가까이 들여 CCTV 15개를 설치했지만 이를 활용한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체계적 관리와 훼손지역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이제 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그 가치를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록습지는 멸종위기 1급 수달 등 야생생물과 곤충, 식물 등 820여 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12월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가 100억 원을 들여 이 장록습지를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쓰레기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해서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합니다. 특히 남해안 섬 지역을 중심으로 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한된 예산에 방제 순위에 밀리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월호동에 딸린 작은 섬 소경도. 섬 곳곳마다 말라 죽은 소나무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파리가 붉게 변한 것도 많습니다. 모두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는 밑동만 남긴 채 결국 베어져 버렸습니다. 통영도 전체 마을이 전체가 다 지금 재생을 하고 나무가 싹 죽어가 버리고 있거든요. 빨리 우리 시에서나 산림청에서 빨리 좀 많이 협조를 해서 그리 좋던 소나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다 죽어버리고. 자꾸 더 죽어가. 여수에서만 2만 8천여 그루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전체 감염목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지자체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섬 지역은 사실상 방제 사각지대입니다.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곳과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섬은 늘 후순위였습니다. 육지가 더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쪽에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길어져 소나무 피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방제 우선순위에 밀려나면서 푸르렀던 섬이 죽은 소나무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전남 지역 농기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2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충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전남에서 농기계 교통사고로 14명이 사망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하대역계와 함께 동작 센서 기반 경광등 개발 등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3년 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 기간 동안 불법 화장과 개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묘지를 설치할 경우도 사전 신고와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남도광역 추모공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서 올바른 장사 문화를 정착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윤달 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남도광역 추모공원에서만 1,200건의 개장 유골 화장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찾아가고 싶은 봄섬 5곳 가운데 전남 지역 섬 3곳이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한 봄섬은 퍼플섬으로 유명한 신안 반월 박지도와 유채꽃, 라일락 등이 만개한 진도 관매도, 야생화단지가 조성된 여수 하와도입니다. 목포시는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로 5등급 1,300대와 4등급 100대고 지게차와 굴착기는 150대입니다. 해남군이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소규모 농가는 공중보건 수의사를 포함한 구제역 백신 접종반을 편성해 접종이 지원되며 전업농은 농가가 직접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한 뒤 자체 접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연구원이 전복과 넙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양식 매뉴얼 개발에 나섭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전복과 넙치 폐사가 잇따르자 완도군 신지면 등 5개 읍면 양식장 50곳에서 매일 양식장 수질 환경을 측정하고 입식량 등 양성관리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목포시 용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LPG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스 누출로 일부 주민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가스 누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무안군 청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서 1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부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집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도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서 각종 해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중이용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해경은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 등과 연계해서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특별 단속하고 다중이용 선박 현장 안전순찰과 운항관리 강화, 불시 인원 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저해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기가 메마르고 가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기질은 양호하지만 황사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시간 대기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가뭄과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내리겠고요.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와도 나름 포근하겠습니다. 목포 18도, 한평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무안이 20도, 영암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강진 18도로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소남단 가고도 낮 기온 12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바다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59분입니다. 비와 함께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고요. 차츰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커플이 되면 많은 것을 함께하게 되지. 시간과 공간, 취향과 생각, 그리고 HPV 질환도 그 중에 하나. 굳이 바이러스까지 함께 나눌 필요는 없잖아. 더 이상 망설이지 마. 타임 투 가다실라인. Upscale freedom. The new QM6. 새로운 차원의 플레이. 룰 브레이커. 코나. J-Park, 젤로파크 물 없이 맛있게 한마디로 젤로 판타스틱한 상태 컨디션 스틱 컨디션